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 오창산업단지의 대기 중 벤조피렌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배출원이 워낙 다양해서 추적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데 과연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오창산업단지 고농도 벤조피렌 검출은 환경부의 전국 32개 대기 측정망을 분석한 녹색연합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오창산단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7종류의 평균값은 전국 대비 1.2에서 1.6배 높고 특히 벤조피렌 농도는 WHO 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하며 춘천 석사동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로 거의 모든 유기물질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해 배출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변재일 의원 주최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중 한 곳과 의심사업장 3곳 등 4곳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을 밝혀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일단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농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벤조피렌은 국내 환경 기준조차 없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정부가 배출 기준을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계획이 기준이 확정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관련 업계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고. 변재일 의원은 고농도가 검출될 경우 입법 전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저감 조치를 하도록 환경당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벤조피렌 실태 조사는 전국적으로 이곳 오창산업단지가 처음으로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며칠 전 충북에서 한 해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9조 4천억 원이나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상당수 읍면동 사무소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비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액수라고 해도 공공기관까지 지역 업체를 외면해도 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 구청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대부분 큰 현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본청에서 내려보낸 공문을 면장들에게 나눠주는 이색 광경이 벌어집니다. 계약 체결 시 우리 시 지역업체가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청주시 관내 43개 읍면동 사무소는 숙직과 당직을 폐지하면서 무인 경비업체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둔 유명 경비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청주시 시청 관할 사업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를 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보 후 도착 시간, 인력 등이 뛰어나다는 게 서울 쪽 무인 경비업체로 바꾸는 이유입니다. 지역업체는 경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지역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읍면동 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무인 경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한 달에 15만 원 안팎입니다. 언뜻 적어 보이지만 이런 푼돈들이 모여 목돈이 돼서 역에 유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전국 유일의 태양광 특구인 충북이 발전시설 설치에선 속얼음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무관한 태양광 설비 인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면서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8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인허가 여부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인허가가 너무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지만 충청북도가 시군의 인허가권을 위임하는 전기 발생 용량 기준을 100kW 이하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와 강원, 충남은 500kW, 전남과 경남은 1000kW,
경북은 1,500kW까지 시군에 인허가권을 맡겨 행정 효율을 높였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경북도에 워낙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1,500으로 바로 넘겼습니다. 특히 환경 파괴와 무관한 건물 유유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는 불어된 경우가 없는데도 승인 여부 판단이 늦어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군과 어떤 협의 이런 거에서 이제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처리를 좀 더 간편하게 하고 민원인들 좀 편의를 위해서 시군으로 위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부 정책과 엇박자 행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으로 인한 열차 지연 사고의 후속 조치로 사고 재발 방지 특별팀을 발족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 안전정책관 등 전문가 19명으로 특별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말까지 관련 대책과 사고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가 문화센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천시는 공영 주차타워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공연장과 창업센터, 도서관 등이 갖춰진 5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초 실시 예정인 법원 경매에서 스포츠센터 건물과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2018 청주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조직위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청주시 의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 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직지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도 없었고 직지와 관련 없는 품바 공연 등으로 시민 공감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사장 이원화로 인한 시민 혼란과 홍보비 과다 지출 등을 지적하며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 사업인 청년 허브센터와 관련해 청년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내 12개 청년 단체로 이루어진 충북청년정책연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청주시가 청년센터 건물 선정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이나 공청회를 생략하고 낡고 비좁은 건물을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의 금왕터미널이 적자로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내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해법은 없는지 장원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구 3만의 단양에는 한 해 8만 명이 이용하는 공용 터미널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근 도시 등 하루 60회의 시외버스가 운행합니다. 관광 단양의 상징이자 주민들이 외부와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편하지요. 차 기다리고 뭐 여기서 차 타고 갈 수 있고 거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상상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하지. 한때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던 단양 터미널의 성공에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성 적자의 민간 운영을 접고 지난 2009년부터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군이 설립한 복합시설에 터미널을 마련해 관련 비용을 절감했고 한 해 1억 원 규모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표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서비스 기능 차원에서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위탁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터미널은 편리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보다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단양의 그 터미널을 공공 부분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새로운 어떤 그 농촌 지역의 터미널의 어떤 운영 사례로서의 어떤 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터미널 폐업이란 위기에 놓인 음성군도 공공 운영 방식의 공영 터미널 건립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주시는 내년부터 추진할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에 국비 66억 원 등 모두 133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주시는 신축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장기 임차해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취약계층 5,345가구에 17억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배부했습니다.
연탄 쿠폰은 가구당 31만 3천 원으로 연탄 504장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탄 쿠폰은 연탄 공장에 현금처럼 결제하면 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유네스코와 함께 직지 글로벌 웹사이트를 내년까지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지 웹사이트는 직지의 편찬과 현존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 공인 과정 등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국 언어로 소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 공연이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충주시 성악연구회 투게더 콘서트가 오후 7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22회 진천군 여성대회가 오후 1시 30분 화랑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5도, 보은 영하 4도, 청주 0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9도, 충주 8도 등 7도에서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